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출처 표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에요. 뭐 상표법에 보면 나와 있지만 상당히 그 조문은 복잡하고, 하여튼 출처 표시가 어떤 식별력이 문제가 있어서, 또는 그 이전 상표하고 이전 등록 상표하고 관계해서 뭐 오인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표 등록을 안 해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빼야겠죠. 그리고 출처 표시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출처 표시와 관계없이 그냥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상표로서 표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표로서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 식별력이 출처 표시를 하는 힘이 미약한 경우, 그런 경우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상표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출처 표시가 아닌 경우를 먼저 제가 1단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표적 사용인가 아닌가의 그런 이슈인데요. 그 다음 2단계로 출천 오인 운동의 우려가 있냐 없냐, 결국 상표 유사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1단계로는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단계로는 출처 오인 운동, 상표 유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표권이 침해다, 상표권이 침해해서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항상 상표법에서는 상표 자체의 유사와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의 유사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표만 비슷하면 안 되고요. 그 상표로 쓰는 지정 상품과 지정 서비스도 동일 내지 유사해야 된다. 그 상표법 위반 문제는 항상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가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 상표적 사용인가의 부분은, 그러니까 상표가 상표가 보통 문자나 도형으로 돼 있잖아요. 문자나 도형으로 돼 있는 걸 썼는데, 그렇지만 이게 상표로 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표로 안 쓴 거를 갖다가 상표로 썼다고 봐서 상표권 침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표를 구성하는 그 문자와 도형을 썼지만 그게 보통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문자나 도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쓴 경우에는 그거는 상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표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처 표시를 위해서 식별 표지로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상표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나 도형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 방독면이죠. 방독면의 정화통인데요. 이 방독면을 만드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정화통에다가 그 SCA라는 그 표시를 했는데, 근데 이 표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쓰는 사람은 다른 업체에서는 이거 썼을 때 이거는 정화통 종류나 규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지, 이 SCA가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격이나 등급 표시로 쓴 거라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SCA라는 이거 상표라고 금방 또 인식하는 사람도 드물 것 같긴 한데, 만약 이게 주지 저명 상표라면 또 약간 달랐을 거예요, 결과가. 그렇지만 뭐 SCA가 주지 저명 상표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이거는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화통 규격을 나타내는 표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 윈도우 아주 유명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그 소프트웨어에 표시한 윈도우. 근데 이 윈도우는 그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써도 그 출처 표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디에 쓰냐에 따라도 틀립니다. 이 사실 윈도우라는 말은 그 윈도우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설명서도 있고, 그죠? 그 책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윈도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뭐 고객 등록 카드나 참고서에도 이 윈도우를 많이 언급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윈도우 소프트웨어 OS를 갖다가 쓰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윈도우를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윈도우라는 말을 못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는 이건 상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참고서나 자기 설명서가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것처럼 오인원동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 2018도 9903 판결은 이 윈도우 쓰면 안 된다. 윈도우 7의 경우 윈도우 쓰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OCA 라벨에다 쓴 거죠. COA 라벨. COA 라벨이 뭐냐면 이제 그 정품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OS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깔렸다 안 깔렸다 이거를 표시하는 그 마크인데 라벨인데 이 정품 표시하는 그 라벨은 출처 표시가 직결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가 정품인가 아니면 불법 복제된 건가 라는 걸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라벨에 있는 윈도우를 갖다가 도용하면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윈도우를 썼지만 경우가 틀리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상표 사용이 많이 문제될 수 있는 게 이제 도형입니다. 도형은 사실 그거 디자인으로 많이 쓰죠. 이제 제가 오늘 뒤에 사례 분석 부분도 이제 디자인하고 이 상표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디자인으로 썼다고 하면 사실 이건 상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반드시 디자인으로 썼다고 해서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그 디자인이 유명한 디자인이 아니고 그냥 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그냥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참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 거라면 그럼 그건 상표가 아닌 거죠. 장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가타 펜던트는 그 펜던트 모양 비슷한 모양이 예전에도 비슷비슷한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그냥 그 장식품이지 이걸 상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별 표지로 사용된 게 아니라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아가파 펜던트 이 도형이 강아지 모양 도형이 아주 특이하고 특정한 회사를 지칭하는 걸로 취지 저명하다면 결과는 달랐겠죠. 이건 상표라고 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모양이 아니다. 딱 그 모양만 봐도 스와로브스키가 생각났다. 뭐 이거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인 경우에 그냥 그 펜던트의 디자인이 출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부인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정관장 사건이 있는데요. 정관장은 이제 정관장 그 모양 그 중간에 모양 있죠. 그 이렇게 도형처럼 보이는 거요. 그게 이제 디자인 등록을 한 건데 그 디자인 등록을 해서 했지만 이거는 뭐 디자인권 침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상표권 침해 문제인데 이제 결국 그 디자인 등록 피고가 있다는 겁니다. 피고가 원고 디자인을 갖다가 원고의 상표를 피고가 디자인으로 등록했다는 겁니다. 원고의 상표를 피고가 디자인으로 등록했는데 똑같은 걸 등록한 거죠. 디자인으로 뭐 등록이 되겠죠. 디자인은 상표로 쓰고 있냐 아니냐 따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딱 결과적으로 상품을 봤을 때 이 상품을 봤을 때 소비자들은 그 정관장에 그 상표가 있는 부분에 비슷한 모양이 있으니까 이거는 원래 상표가 있어야 할 곳에 디자인이 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거는 상표고 이건 디자인이다 딱 구별하는 건 아니죠. 이 도형 상표는 상표 디자인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취지저명한가를 살펴야 돼요. 이 정관장 이 상표는
그 주지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똑같은 디자인을 쓰면 그게 디자인이라고 주장해서 상표 사용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